호주야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2021년 3월 9일 호주 입국 언제 되나요? 참 질문 많이들 하십니다. 여러분들 참 호주 바깥에 계신 분들 답답하시죠? 호주 안에 있는 저도 항상 이 뉴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10월에도 이 관련 뉴스를 좀 올렸었고 작년 11월에도 제가 관련 내용들을 좀 취합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했었는데, 자, 굳이 따지면 오늘 그 세 번째가 됩니다. 호주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했죠. 자, 그러면 호주 입국은 언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간단하게 호주 입국 금지 경과는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작년 2월 1일에 중국발 호주 입국자 차단했죠. 3월 5일에는 한국 입국자도 차단을 했고요. 3월 25일부로 이제 전면적으로 호주가 입국을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 내용이 3월 17일이었기 때문에 작년 3월 17일부터 올 3월 17일까지 1년 동안, 그때 발표할 때는 이제 1년이라는 한시적인 기한을 뒀었어요. 1년 동안 이제 호주 입국을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은 호주 입국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차단을 해 놓은 상태인데, 3월 17일이면 이제 다음 주죠, 그죠? 근데 이거를 엊그저께 이제 발표한 내용이 3개월 연장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호주 입국 금지는 계속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뭐 공식적으로는 6월 17일까지 돼 있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뭐 6월 17일 이후에 뭐 드라마틱하게 호주가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뭐 몇 달 단위로 계속 연장해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사이에 유학생 입국 시도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에 제일 먼저 그 캔버라가 있는 ACT주에서 유학생 350명을 호텔 격리를 하는 조건으로 입국을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었고요.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특히 그 ANU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무산됐죠. 작년 9월에도 SA주가 또 유학생 300명을 입국을 또 이렇게, 정말 이때는 뭐 지정 호텔까지 다 정해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불과 그때 2주 전인가요? 뭐 해서 또 차단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작년 11월 30일 날 63명의 유학생이 이 찰스 다윈 대학의 학생들이에요. 이 찰스 다윈 대학의 주로 재학생들이었어요. 방학 때 잠시 나갔다가 못 들어온 이런 학생들이었어요. 이 학생들을 이제 격리시설에, 노던 테리토리 주 내에 있는 이제 격리시설에 격리를 하고 찰스 다윈 대학에서 학업할 수 있도록, 이게 뭐 굵직하게 이렇게 들어온 걸로는 유일합니다. 뭐 특수한 예를 들어서 뭐 몇 명 이렇게 들어온 그런 것 말고는요. 자, 호주의 현재 21년 3월 9일 현재 호주의 코로나 상황을 보시면 참 뭐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뭐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 몇 개 빼고는요, 뭐 호주, 뉴질랜드가 최고의 코로나로서는 청정 지역인데, 어제 35,000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제로,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요. 유일하게 9명, 그러니까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 중에 이제 그 확진자가 있어서 9명이 이렇게 전부 답니다. 호주 안에, 로컬 안에서는 뭐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요. 이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많았던 뉴사우스웨일즈 주조차도 현재 지금 이 뉴사우스웨일즈 주 내에서 이렇게 감염이 된 것은 51일째 지금 제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2달 가까이 지금 한 명도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뭐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도 보면요, 뭐 전철 안이나 이런 데서는 마스크를 덜어 쓰는데, 이제 일반 도로에 다니는 뭐 사람들은 마스크 쓴 사람보다는 안 쓴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 같아요. 그것도 대도시가 그렇고요. 사실 뭐 호주에 뭐 퀸슬랜드 북부로만 가더라도요, 뭐 심지어는 뭐 브리스번만 가더라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인데도 호주는 여전히 이제 보더를 닫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제 왜 그렇게 보더를 계속 확장을 못하냐 하면요, 일단은 격리시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격리시설이 지금 8개 주를 다 합쳐봐야 6,30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중에 거의 절반 3,000명을 뉴사우스웨일즈가 담당하는데, 지난 많은 사건들이 다 이 격리시설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빅토리아주의 2차 팬데믹, 뭐 호주가 막 사태 막 일고 했을 때, 그때도 빅토리아주의 멜번에 있는 호텔에 있는 그 격리시설에 있는 그 직원들이 제대로 뭐 못한 거죠. 못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전파가 되고 했던 것이고, 뭐 뉴사우스웨일즈도 뭐 그런 적이 있었고요. SA주도 얼마 전에 또 그랬었고요. 퀸슬랜드주도 또 격리시설 호텔에서 또 그런 문제가 좀 생겼었고,
뭐 간간히 이렇게 산발적으로 생기는 문제들 거의 대부분이 격리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캔버라 지역에 350명의 유학생을 7월에 받으려고 했다가 무산되고 9월에 SA주에서 받으려고 했다가 무산됐던 것도 다 이 격리시설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왜? 이 유학생들 역시 들어오면 똑같아요. 이 호텔 격리시설을 이용해서 14일간 격리를 한 다음에 이제 각자 대학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격리시설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계획들이 다 이제 무산이 됐던 거죠.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요, 이 백신을 맞지 않고서는 호주 입국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도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했죠. 뭐 아주 빠른 속도로 백신을 잘 접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호주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의 백신을 지금 놓고 있거든요. 일단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3월 5일 SA주부터 지금 시작을 했고요. 대부분의 주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자, 호주 안에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시면요, 뭐 유학생 중에 아직도 호주에 많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고 하면 밑에 제가 말씀드린 요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게요. 백신 일리지빌리티 체커라고 하는 사이트에 구글에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1A, 1B, 2A, 2B, 3 해가지고 5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나이, 직업, 비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학생 비자건 다른 임시 비자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종사하고 있는 그 직업하고요, 나이에 따라서 이 5단계로 나눠지는데, 뭐 50살인 저는 넣었더니 2B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단계 중에 4단계가 되죠. 2B는 7월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넣어보면 되는데, 혹시 뭐 저희 학생들 중에나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뭐 여러분들이 의료, 뭐 예를 들어 간호학과를 나와서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이미 접종을 맞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곧 보통 3월로 다 아마 의료 종사자들은 맞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호주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호주에 입국이 언제 될까?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잖아요. 이거를 살펴보려면요, 조금 의미 있는 숫자들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 호주 안에 있는 학생비자, 호주 바깥에 있는 학생비자인데 제일 위에 한번 보십시오. 네, 여전히 뭐 중국 학생이 유학생으로는 제일 많죠. 보시면 재미난 거는요, 작년 3월 29일하고 작년 11월 1일인데 중국 학생들은 10만 6천 명이 있었어요. 작년 3월 29일 날. 그런데 11월 1일이 되니까 8만 500명. 그러니까 뭐 한 20% 가까이 줄었죠. 그죠? 밑에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뭐 9만 2천 명 정도에서 7만 8천 명으로 줄었으니까 뭐 꽤 줄었죠. 다른 나라도 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호주 바깥의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호주 유학생, 즉 호주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유학생인데 호주 바깥에 있는 유학생은 66,900명에서 85,600명, 중국 학생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이 늘었죠. 비율로 치면요. 인도 같은 경우도 5,700명인데 이게 9,000명 이상 늘었고요. 자, 한국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 역시도 뭐 숫자는 적지만요, 1,700명 정도 되는 숫자가 있었는데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호주 바깥에 있는, 주로 한국에 있겠죠. 예, 3,000명이 좀 넘었고요. 근데 이제 한국이 조금 더 비율로는 좀 많이 줄었어요. 호주 안에 있는 숫자는요, 14,000명 정도에서 10,000명으로 줄었죠. 25% 정도 줄었죠. 아무래도 이제 여기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뭐 경제적인 뭐 여건이나, 물론 한국도 경제 상황은 안 좋지만 그래도 이들 나라보다는 뭐 K 방역 잘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좀 비교적 호주 안에 있다가 한국으로 조금 돌아간 숫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요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어떤 거냐면요, 학생 비자를 받은 숫자, 그러니까 유학생, 호주 안에 있는 유학생 총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학생이 학생 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숫자. 그러니까 19년 하반기하고 20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하반기, 작년 하반기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작년 하반기는 이제 코로나가 한참 이제 있을 때잖아요. 네팔 학생은 오히려 학생 비자 신청자가 더 많아졌어요. 호주 안에서 학생 비자 신청자가. 콜롬비아도 많아졌고 파키스탄도 많아졌고, 실제로 인디아도 별 차이가 없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네. 한국은 조금 줄긴 줄었죠.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호주 안에서는 정말 말도 못 하거든요. 호주 안에서 뭐 레스토랑이나 카페 하는 사람들은요, 영업이 이제 내수 시장은 웬만큼 다 돌아왔어요. 회복이 됐어요. 영업이 웬만큼 되니까 이제 코로나 한참 되고 처음에는 락다운을 했었잖아요. 그때 다 이제 영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이제 재개를 하고 이 영업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 워킹할리데이나 학생비자 상당수들이 그런 서비스 계통에서 간단한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해왔었는데 그 친구들 숫자가 주니까 알바생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팔이나 콜롬비아, 파키스탄 학생들은 호주 안에서 이제 지금 잡도 훨씬 더 많고요. 예, 호주 안에서 계속 비자를 바꿔가면서 어떻게 쓰는지 호주 안에서 지금 어떤 뭐 영주권까지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비자 숫자는 또 호주 안에서는 늘어난 또 기현상도 보이고요. 자, 이 그래프는 호주 바깥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한 숫자입니다. 보통 호주 대학이 7월, 8월에 시작을 많이 하니까 학생비자는 5월, 6월에 많이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2월, 3월에 시작을 많이 하니까 10일, 12, 1월 달에 또 학생비자를 신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빨간색이 작년인데 지금 8월까지만 나오고 9, 10, 11, 12월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그래프를 이제 살펴보니까 이 예년에 비해서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신청을 하더라고요. 지금 12월이 28,000명이잖아요. 10,000명 조금 넘게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호주 바깥에서 지난달에 학생비자를 받았다고 이번 달에 내가 호주 못 들어가네, 에이 그럼 학생비자 위드로 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보통 학생비자를 신청했다라는 거는 어학연수가 아니고서는 학업기간이 뭐 2년, 3년, 4년 이렇게 되잖아요. 학생비자는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즉 호주 바깥에서 학생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계속해서 쌓여가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걸 적게 잡고 계산을 해도요, 지금 현재 3월 시점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20만 명이 좀 넘겠더라고요.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거기 13만 8천 명이었잖아요. 그 그래프 보셨죠? 네. 지금 11월 1일 기준으로 13만 8천 명이었는데 이들 중에 뭐 학생비자를 뭐 캔슬하거나 위드로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쌓여간다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20만 명 정도는 되고요. 이게 올 하반기로 간다 그러면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최소로 20만 명 정도로만 잡아도요, 이 사람들이 호주에 다 일시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격리시설의 수용 인원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고 호주 사람들이 호주로 들어오려고 하는 숫자가 4만 명인데 제가 이 호주 입국 언제 가능? 이거 2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호주 스캇 모리슨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때가 11월 달이었으니까요. 호주에 들어오고자 하는 해외에 있는 호주 사람, 그러니까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이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다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막 발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4만 명 그대로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만 해도 호주 정부가 이제 예상을 못 했었는데요. 호주 바깥에 있는 사람이 호주로 들어오는 건 분명히 계속해서 들어와요. 이 6,000명 정도 범위 내에서 이 격리시설 캐파시티에 맞춰가지고 이게 들어오는데 문제는 호주 안에 있던 사람도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뭐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호주 바깥에서 들어왔던 사람이 호주 안에서 뭐 몇 달 있다가 불과 뭐 2, 3개월 있다가 또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왜? 호주 시민권자도 해외에서 사는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그러니까 이 격리시설로는 이 4만 명이 해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도 4만 명이 있는 거예요. 호주 입국 순서에는 호주 사람이 먼저라 그랬잖아요. 이거 항상 호주 정부가 맨날 이야기했던 겁니다. 호주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20만 명 이상의 유학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호주 사람 4만 명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격리시설이 확충이 안 되면. 그럼 여기만 뺑뺑뺑뺑 돌고 유학생은 계속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 보도가 열려도. 그럼 보도가 열리면 6천 명이 아니라 이제 이 쿼런틴 격리시설이 확 늘어나야 되죠. 이게 확 늘어난다는 게 저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of Australia라고 하는 그 호주 국제교육협회 뭐 허니우드라고 하는 이 CEO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4일 전에 호주 ABC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Set up separate quarantine for international student. 그러니까 분리를 해라. 이 6,000명 되는 이거 호주 로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쿼런틴 이걸로는 아무리 지켜봐도 유학생은 못 들어올 것 같으니
별도의 시스템을, 별도의 쿼런틴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이고 이 사람이 아주 맥을 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pay whatever it takes to make it happen.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돈 낼게.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뉴사우스웨일주의 쿼런틴 14일 동안 호텔 격리 비용이 3,000불이거든요. 3,000불을 지금은 이제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이 들어올 때는 자기가 돈 내야 돼요. 근데 유학생은 대학이 낼게. 지금 이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 어소시에이션 이 그룹의 대부분 대학들이, 호주 대학들이 조인돼 있거든요. 1년 학비가 3만 불, 4만 불 넘잖아요. 그러니까 3,000불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호주 대학들이, 제가 뭐 14, 5년 이 일을 하면서 지금처럼 호주 대학들이 장학제도를 많이 발표한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웬만한 대학들은 지금 뭐 학비에 뭐 25% 감면해준다, 뭐 한 학기 기숙사비를 제공해준다, 뭐 정말 많은 제공들을 하거든요. 뭐 그러나 학생들이 못 들어오니까 무용지물 비슷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이 것 때문에 온라인 수강자들은 많이 또 는 요인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쿼런틴 3,000불 정도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대학이 감당하기 때문에, 예,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래도 이 호주 교육 산업은 호주의 뭐 네 번째 큰 산업에 속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이대로 두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호주 시스템 상으로 봐서는 결코 자가격리를 허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호주 유학을 염두에 두고 호주에 들어오려고 뭐 대략 뭐 내년에는 되겠지 해서 올 하반기쯤 준비해서 내년에 들어오자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뭐 11월 달쯤 가서 학생비자 신청하고 12월, 1월 달쯤에 학생비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받는 것도 만만치 않다라고 봐요. 그 수많은 학생들이 일시에 호주에 들어오려고 염두에 뒀던 학생비자 소지한 사람만 아까 20명 정도 제가 잡았잖아요. 학생비자 소지하고 있지 않지만 호주에 들어오려고 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비자 신청을 해도 학생비자 받는 것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거든요. 어쨌든 연말에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빨리 받는다라고 쳐도요, 이미 온라인으로 학업을 시작해서 재학생 신분인 사람하고 이제 학업을 시작하려고 염두에 두는 사람하고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호주 입국을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 예, 온라인으로 학업을 시작하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백신인데요. 뭐 그렇게 해서 학생비자를 다 가지고 있고 호주 대학이 내가 학업을 하고자 하는 그 대학에서 쿼런틴 시스템을 잘 갖췄다 하더라도, 제 예상컨대는 지금 이 디지털 백신 패스포드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벌써 유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스웨덴이나 그리스 같은 경우는 벌써 EU에다가 공식 요청을 한 상태라고도 하는 기사도 제가 봤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뭐 퀀타스라든지 에어 뉴질랜드 이런 쪽에서는 이미 지금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호주 이 관광 관련 산업 인더스트리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백신을 맞았다는 것을 패스포트와 여권과 이제 연동시켜서 뭐 처음에는 뭐 QR코드 형태로 부여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쨌든 뭐 이 여권과 좀 뭐 요즘 다 전자 여권이니까 그죠? 연동을 시켜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한해서만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더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내가 호주의 재학생 신분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언제쯤 백신을 맞을까, 이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한국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백신을 맞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뭐 홍콩이나 뭐 기타 적어도 이 백신 관리가 좀 접종이 잘 되고 있는 이런 나라들,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전 국민 대부분 맞았다 그러잖아요. 뭐 이스라엘 사람이 호주로 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나라들이 한국보다는 좀 더 우선적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조금 해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주 유학 후 이민에 도전을 할까 말까 뭐 조금 고민을 하는 단계라 그러면, 그런 분들은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공도 정했고 대학도 정했고 이제 정말 내가 보더만 열리면 학생비자 신청해서 호주에 들어와서 학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가능하면 학생비자를 받고 온라인 수강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학생비자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비자라는 것은 그 나라에 입국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 나라에 체류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있는데 왜 비자가 필요하냐? 근데 이제 호주 정부가 그 호주 바깥에서 호주 대학에 온라인으로 학업을 하는 사람도 나중에 호주에서 학업한 것과 똑같은 컨세션을 주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아주 디테일하게 발표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호주 바깥에서 공부해도 호주 안에서 공부한 사람하고 똑같이 그 과정이 92주가 넘고 2년 이상의 학업이라고 하면, 그 2년 중에 일부는 호주 바깥에서 했다 하더라도 졸업비자 성립 요건이라든지 기술 이민 성립 요건에 다 충족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세부 조항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내용을 고지고대로 해석한다 그러면 여전히 학생 비자는 소지하고 학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호주 바깥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꼭 학생 비자를 받고 학업을 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호주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요, 아까 제가 도표에도 보셨듯이 몇몇 나라들은 오히려 호주 안에서 학생 비자 신청하는 숫자는 늘잖아요. 걔네들도 보는 거예요. 이게 찬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호주 바깥에 있는 인도 학생, 중국 학생이 더 늘죠. 그 학생들은 그러면 호주 바깥에서 들어오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왜 더 늘까요? 다른 나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주는데 그 사람들은 왜 늘까요? 물론 한국 학생도 좀 늘지만요. 지금 제가 뭐 중국 에이전트나 인도 에이전트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걔네들도 저보다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있어요. 이게 보더가 열리는 순간 언제 입국하냐에 따라서, 특히 유학 후 이민을 염두에 둔 학생은 예를 들어서 연말에 보더가 열려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 학생이 연초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7월에 들어오겠죠. 또 내년 말에 들어오겠죠. 내년 초에 들어온 사람과 내년 말에 들어온 사람은요, 졸업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늘 강조하던 거잖아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왜? 유학 후 이민은 경쟁 게임이거든요. 나와 같은 전공자가, 나와 같은 신분의 유학생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른 경쟁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반에 학생이 30명 있어요. 나는 우리 반에서 10등을 해야 돼요.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 10등이 어려워집니까? 아니죠. 한 반에 인원이 40명, 50명 돼요. 내가 10등을 해요. 그러면 어려워지죠. 나와 같은 경쟁자가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 훨씬 더 좌우가 되지, 호주 정부가 이민법을 어렵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고, 이거는 내 조건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인 건데, 그거는 호도박이 늘 강조하잖아요. 나이, 영어, 돈, 이 세 가지의 문제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호주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호주의 바깥에 계신다라고 하면 보더가 열릴 때 가능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입국자들이 몰려 들어올 그 시기보다는 적어도 한두 학기는 먼저 입국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조금 다른 차원에서 호주 입국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또 제가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